자, 그럼 낙찰을 1억에 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1억짜리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낙찰가가 1억인데 대출 받는 금액은 물건에 따라서 그 낙찰을 받으신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낙찰가의 6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은 지금 현재 임금융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같은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이 아주 좋으신 경우 년 2.9에서 3. 임금융 감시면은 3%대 초중간 큰 차이가 없어요. 대출 금액이 1억일 때는. 대출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이 금액 차이가 엄청나지만 소액이실 때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자, 근데 낙찰을 1억에 받았는데 어떤 물건은 90%를 해주고 어떤 물건은 반밖에 안 나오나. 그 이유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에 있습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낙찰 받으신 물건의 만약에 경기도다. 경기도에 그해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 낙찰을 1억에 받았는데 90%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낙찰 받으신 분이 소액임대차에 해당되는 그 전월세를 주시게 되면 이 금액만큼 은행에서는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주거용 주택, 주거용인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다가구 주택이 제일 대출이 작게 나오겠죠. 다가구는 그 한 건물에 같은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5가구, 만약에 한 명씩 전입을 한다고 해도 전입 보증금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방 개수를 차감하기 때문에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 하나당 한 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구. 방이 3개짜리도 한 가구당 방을 하나씩 빼기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대출 금액이 60% 정도 나옵니다. 낙찰을 1억에 받았는데 한 세대만 살 수밖에 없는 빌라, 상가, 임야 같은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고 90까지 나올 수 있어요. 빌라는 왜 90%까지 나올 수 있냐면 낙찰 받으신 분이 들어가서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를 주시지 않고 그런 경우를 지금 은행에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신탁 대출. 신탁을 하시게 되면은 세를 주실 수 있지만 세 받으시는 금액을 신탁 대출 받으신 은행에다가 갚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신탁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사시다가 전월세를 주시게 되면은 그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갚으셔야 돼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그거 대출 세 줬는지 은행에서 어떻게 알까? 압니다. 왜?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라고 나와 있으면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저는 낙찰 소유자가 위임자예요. 소액임대차 계약서를 전월세 계약서를 신탁회사하고 쓰셔야 돼요. 신탁하고 세입자하고 써야지 집주인인 나하고 계약서를 쓴 계약서는 무효예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계약서를 잘못 쓰셨다가 세입자한테 소송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90%까지 나올 수 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락된 물건에서는 90%까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낙찰가를 2억을 쓰면 9, 18, 1억 8천이 대출이 나와야 돼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0%가 나오되
감정가의 80을 넘지 못한다. 왜? 경매를 받으셨다는 거는 시세보다 싸게 받으셨기 때문에 90% 대출을 해드리는 건데, 시세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가는데 90%를 대출을 해드리면은 거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90% 해드리되 감정가의 80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물건을 뽑으실 때 내가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단 한 가지, 은행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신용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낙찰을 받으실 당시에 보증금을 10% 거세요. 대출을 90% 받아요. 그러면 낙찰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잔금을 내실 때 취등록세 대출을 받으시면 뭐 임직대, 설정비 등등 부대 비용이 1억 정도 되면은 한 2%니까 한 2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2, 300. 주택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겁니다. 상가는 달라요. 상가는 세금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보증금 대출 받아요. 9천만 원은 은행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하고 뭐 기타 비용이 300 정도 들어가요. 내가 준비해야 될 돈 300. 그 다음에 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뭐 연도하는데 비용을 보통 지금 뭐 30평 정도 되는 얼마 나갔다가? 4분요? 400. 비용을 한 400 정도 예상하면 700이죠? 그럼 넉넉 잡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1억짜리 물건을 낙찰 받으셔서 소유권을 이전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이자 내시고 하는데 받으시는 목적이 임대 목적이시면 세 주시면 바로 돌아 나오겠죠. 90%까지 받으셨으면 갚으셔야겠죠. 본인이 사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 정도 1억 정도의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내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전국에서 문의 전화 오는 전화를 받다 보면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돈 계산 얼마 정도 있으면은 대출이 가능한가 이런 거. 근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인수하셔야 되는 대항력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경우는 그 투자 패턴을 다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뭐 유치권이 있는데 성립이 가능하다거나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거나 위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달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위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위법 내용과 면적이 표시돼요. 그 면적만큼 벌금이 부과되는데 낙찰을 받으시기 전에 부과되는 벌금은 전 소유자의 몫이므로 무관하지만 낙찰받고 나서는 원상복구를 하시거나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물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원상복구 하신다면은 그 공사비도 원가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출을 받으시려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많이 불리하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경우가 언제 제일 많이 있었냐면은 양도세를 중과했을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내시는 경우가 그때 왕왕이 있었어요. 왜 대출이 안 나오냐면 법인은 해산을 해버리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까다롭고, 두 번째로는 대출은 나왔다 할지라도 수도권에서 신생법인 5년이 채 되지 않은 법인이 낙찰을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등록세가 굉장히 높아요. 양도세를 피해보려고 하다가 취등록세가 폭탄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찾아보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지금도 그런 문의가 가끔 와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이 안 나와서. 법인은 대출 받기 위해서 법인에 있는 그 등재된 이사들, 그 이사가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다 그 대출을 받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셔가지고 땅땅땅 도장 찍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대출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 법인이 실적이나 이런 것이 아주 좋으신 경우에 그 만약에 제조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장 같은 걸 낙찰 받으시면은 또 그때는 기업은행 같은 데서 굉장히 유리하게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주거용 건물을 대출받기 위해서 그 급히 모여서 매매 법인 뭐 그런 거 받으시면 대출 어려워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금을 안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저희한테 왜 잔금을 안 냈나요? 하고 문의를 해오시는데 잔금 미납하신 사유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잔금을 안 내는 경우는 권리분석을 잘못하셨다거나 낙찰 차고 A라는 물건을 받으신다고 한 게 실수로 뭐 B라는 물건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내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매는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잘만 하시면, 지금 경매하시면서 뭐 대박 이런 그런 거를 노리신다기보다는 정말 그 경매에 대해서 잘 알고만 계시다면 언젠가 한 번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아름아름으로 잘못 들으신 정보나 주위에서 누군가가 내가 경매 옛날에 했는데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그 풍문으로 들으신 그런 그 정보들은 실제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교육을 하면서도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시면 가슴에 잘 와닿지 않으세요. 경매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정확하게 배우셔서 배워 놓으시면은 이건 의태가 없어요. 평생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문 기술을 체득하시는 게, 경기가 좋으실 때는 일반 매매를 하시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시면 또 그 경매 물건을 하시다가 단 그 경매로 나온 물건을 도박하듯이 너무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는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너무 그렇게 그 착오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경매는 그만큼 안전한 투자가 경매 투자고, 그 일반 매매에서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경매에는 없어요.